어떤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된 명제들을 증명하고자 할 때,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게, 자, A가 B보다 크다고 했을 때, 얘는 무조건 A 제곱이 B의 제곱보다,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제곱했을 때는 A 제곱이 더 커야 되죠. 근데 만약에 A가 B보다 작고 이것은 또 0보다 작아. 둘 다 음수야. 그러면 얘네들은 둘 다 제곱해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누가 더 커야 돼요? A 제곱이 더 커야 돼. 그죠? 반대로 A, B 둘 다 양수일 때 A 제곱이 B 제곱보다 컸으면 A가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A, B 둘 다 음수일 때 A 제곱이 B 제곱보다 컸으면 B가 더 큰 거죠.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고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대소관계를 비교자할 때 A 빼기 B를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어요. 양수든 음수든 이건 상관없어. 그럼 누가 큰 거예요? A가 큰 거죠. 그 다음에 A 빼기 B를 했는데 얘가 0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A랑 B랑 서로 같은 거고요. 만약에 둘이 뺐는데 0보다 작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B가 더 큰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 A분의 B가 1보다 컸어. 그럼 이건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A보다 큰 거죠. 1이었으면 같은 거고 1보다 작았으면 분모가 더 큰 거고 둘 다 양수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부등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건 부등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x-1이 뭐 1보다 작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풀어? 1 이항하고 2차 합 부등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를 그냥 구하면 되죠. 분해 공식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정한 미지수의 조건에 더만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잖아요. 뭐 항상 성립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2차 부등식 풀다 보면 해 자체가 모든 실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등식으로 따지면 항등식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조건 부등식은 성립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야 돼. 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절대 부등식은 뭐 해야 돼요?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절대 부등식을 그래서 증명하고자 할 때 이런 이제 부등식의 성질들을 활용해서 증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제 거기 보면 195쪽에 두 번째 내용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해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 나왔대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이건 뭐 둘이 더하거나 빼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하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째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실수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복소수까지 확장을 안 해요, 항상. 무슨 말 없어도 복소수 생각 안 하는 거야. 무조건 실수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A의 개수가 지금 B잖아요. B를 2로 나누면 2분의 B. 제곱하면 4분의 B의 제곱이죠. 이거를 더하고 한번 빼는 거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B랑 4분의 B의 제곱이랑 얘네 그 세 항은 인수분해해서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제곱에서 4분의 B의 제곱 빼니까 더하기 4분의 3B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랑 또 어떤 수의 제곱이랑 제곱끼리 더했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은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이제 공통수학 원에서도 이런 거 봤을 거야. 하다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식들이 나와요.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볼 때.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것은 0보다 항상 크잖아요. 그쵸? 뭐 판별식을 따져봐도 되겠지만 지금 뭐야? x 더하기 x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인 거잖아요. 이거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ab 더하기 b의 제곱.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것도 어째요? 항상 0보다 크고 나왔죠. 왜요? 곱셈 공식 변형에서 나왔죠. 2분의 1로 묶어주고 인수분해 각각 인수분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2분의 1 곱하기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니까 완전 제곱식 3개의 합이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 밑에 다음 장 196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 하나가 나와요. 산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대수나 미적분을 넘어가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 뭘 보고 평균이라 그래? A랑 B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 하는 거잖아요. 아, 그게 산술 평균인 거예요.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평균은 다 산술 평균이에요. 그죠?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가 산술 평균인데 기하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A이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어. 그러면 이 넓이는 뭐예요? AB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같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더해서 A 더하기 B가 되는 수들을 다 같은 수로 만들어 보면 얼마냐 했을 때 2분의 A 더하기 B인 거잖아요. 기하 평균은 이렇게 넓이가 AB가 되는 정사각형, 모든 변의 길이를 다 같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넓이가 AB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예요? 루트 AB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하 평균이라는 거예요. 도형에서의 평균이라는 거죠. 지금 말해서 곱의 평균이니까 산술 평균은 합의 평균인 거고 기하 평균은 곱의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루트 AB인데 이 2분의 A 더하기 B의 값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랑 B를 곱한 값을 알려주거나 더한 값을 알려줬을 때 곱이나 합을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줬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둘이 곱한 거에 최대값 구해라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2분의 A 더하기 B랑 루트 AB의 해소 관계를 비교해 보면요. 자,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루트가 없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둘 다 양수일 테니까 제곱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곱을 해서 둘이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제곱하면은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AB의 제곱이면 그냥 빼기 AB죠. 그죠? 그러면 4로 통분을 하면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곱셈 공식의 정리를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면은 뭐가 되는 거야? A-B의 제곱을 변형했을 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4분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둘이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왔으니까 앞에 것이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등호 언제 성립해요?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이게 0이 되는 게 언제요? A랑 B랑 서로 같을 때 0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산술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는 이제 언제 사용을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두 양수의 합이나 곱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있을 때 곱이 나왔는데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두 수의 합이 나왔는데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해주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A랑 B가 둘 다 양수인데 A, B가 6이래요. 그때 2A 더하기 3B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렇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고 방금 했는데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하면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겠어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겠죠. 그치? 이거를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저거를 활용해서 A가 양수고 B도 양수면 2A랑 3B도 양수죠. 그래서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 루트하고 얘네들이 곱한 거. 그러니까 2A 곱하기 3B 한 것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래서 2 루트 6AB가 되는데 AB가 얼마나 했어요? 6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6, 6에 36해서 루트 밖으로 꺼내주면 그냥 6이죠. 그래서 12가 된다는. 그래서 2A 더하기 3B의 최소값은 12가 된다. 아시겠어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이나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인 거고, 이제, 이걸 뭐 항상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두 수가 역수인 관계가 있거나 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야, 두 양수에.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봐보면, 저기, 글쎄, 이제 18번 한번 봐보세요. 이 산술기하 평균사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둘 다 양수일 때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뭐 여기서는 A 더하기 B라든지, 뭐 A 곱하기 B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전개를 해봐. 전개를 하면 A랑 B 곱해서 AB고, 그 다음에 A랑 A분의 4 곱해서 4죠. 그 다음에 B분의 1이랑 B 곱하면 1이고요. 그 다음 B분의 1이랑 A분의 4 곱하면 AB분의 4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가 되겠죠. 근데 잘 봐봐. 여기서 AB랑 AB분의 4는 서로 어때요? 역수 관계 아니겠어? 그러니까 물론 이거 둘이가 역수는 아니지. 근데 곱했을 때 딱 4만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곱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항상 뭐보다 그거 나갔냐면 2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 한 것보단 그거 나왔겠죠. 근데 여기 뒤에 5가 있으니까 밖에다 5 더해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A고 얘가 B인 거예요. 난 이해됐어? 얘가 그냥 A고 얘가 B라고. 둘이 곱하면 그냥 4잖아.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약분하면 이제 2 루트 4니까 곱하기 2겠죠? 여기 5에서 최소값은 9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봤는데 둘이 이렇게 역수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둘이 더한 값에 역수인 관계가 있어서 곱해서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9번 한번 봐보시면요. 자, 이거는 서로 역수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와?
여기는 4x고 여기는 x-1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해서 일정한 값이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게 만들면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럼 여기가 x 빼기 1이 있으니까 얘가 4x면 얘가 4 곱하기 x 빼기 1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x에다가 4를 빼줘야 이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4x 빼기 4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뒤에다가 더하기 4를 해줘야죠. 없던 4를 뺐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4 곱하기 x-1 더하기 x-1분의 1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이건 이제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은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죠. 그래서 2 루트 a 곱하기 b 하고 더하기 4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약분하고 루트 4잖아요. 그래서 루트 4면 2니까 4 더하기 4에서 최소값은 8이 되겠다. 이거. 뭔 말인지 됐어요? 이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대부등식이 산술기하 평균보다는 활용도가 조금 이제 낮은 편이긴 한데, 이것은 아니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어디냐면 196쪽에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 그래가지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건데 뭐냐면, 자, 실수 a, b, x, y에 대해서, 이건 양수가 아니라 실수예요. 실수 a, b, x, y에 대해서 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항상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 x랑 y에 대해서 그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뭐 25일 때 3x 더하기 4y의 범위를 구해라. 이거를 구하면 여기서 말하는 a가 3인 거고 b는 4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했을 때에는 항상 3x 더하기 4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25잖아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하면. 그 다음 이것도 25라 그랬죠. 그래서 3x 더하기 4y의 제곱은 2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3x 더하기 4y의 범위는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알겠어요?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제 활용하는 기본적인 이제 내용인데, 자, 이게 왜 성립하냐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요거에서 요거를 빼봐야 되겠죠. 자, 빼보면 이거 전개해 봅시다. 먼저 그러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에서 요거 전개한 거 빼면은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 그리고 마이너스 b의 제곱 y제곱이죠. 그러면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b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y제곱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bx의 제곱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abxy 더하기 요거 남죠. ay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 했을 때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하면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이 되잖아.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랑 y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이것이 0이 될 때. 그러니까 bx랑 ay가 서로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건데 양변을 ab로 나눠주면 a분의 x는 b분의 y랑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플러스 25가 되거나 마이너스 25가 되는 x랑 y의 조건은 뭐냐면
3분의 x랑 4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이 마이너스 25나 이 플러스 25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그 21번을 보시면, 몇 쪽이지? 201쪽에 이제 활용하는 부분.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람 이름이에요, 코시-슈바르츠는. 독일인가 오스트리아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쪽 사람 이름. 딱 이름이 그렇게 생겼죠. 자, xy가 실수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4x 더하기 3y의 최대값.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x제곱이랑 y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가 4인 거고 b가 3인 거예요. 그래서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하면 이것은 항상 4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 25고 요거 4라 했으니까 100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 지금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4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5x 더하기 12y가 13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해라. 근데 이것은 반대로 일단 a가 5고 지금 b가 12인 건 알겠죠? 그래서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쩐다, 5x 더하기 12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 요것도 13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